이런 논란을 해결하려면 이런 입시 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 입시 정책 덕분에 미시간 대학에 들어간 소수인종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결과가 안 좋았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 입학한 소수인종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확인해 봤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소수인종 학생들이 입학 당시 SAT 점수는 백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평균 200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SAT 점수가 만점이 2400점인데 평균이 200점 차이가 난 거면 적지 않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학생들이 학교의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려대로 이 학생들은 1학년 때 백인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현격히 차이가 났습니다. 확실히 학교 수업 수준은 소수인종 학생들이 따라가기엔 높았던 거죠.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 농어촌 전형, 특성화고 전형 등으로 입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 이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의 성적을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3학년 땐 격차를 더 줄이고 4학년 땐 격차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소수인종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을 따라잡은 겁니다. 소수자 입학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법조계, 행정계, 비즈니스계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백인 학생들과 똑같이 진출했습니다. 이 입학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들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입학 정책은 백인 학생들에게만 집중되었던 교육적 혜택을 보다 소수 인종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었고, 교육적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 인종들을 위해 특히 큰 기여를 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입시 정책을 한국 교육 맥락에서 재해석을 해볼게요. 이건 어떤 농어촌 출신 학생이 원래 자신의 성적으로는 경희대 정도밖에 못 가는데 이 입시 정책 덕분에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이랑 경희대 학생들이랑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 학생들이 더 똑똑한가라고 했을 때 어떤 대학 학생들이 더 똑똑할까요? 네, 서울대 학생들이 더 똑똑해요. 이 점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지적으로 경희대 학생들보다 더 우수합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 경희대 학생들은 안 똑똑한가요? 아니죠. 경희대 학생들도 똑똑해요. 경희대 정도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경희대 학생들도 똑똑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단지 서울대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덜 똑똑하다는 거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경희대 학생들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나갔을 때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IQ 140 이상의 지적 능력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하기 위해 IQ 140 이상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IQ가 140 이상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서울대 학생들처럼 모두 똑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점은 흰개미 연구나 미시간 대학의 새로운 입시 정책 결과가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IQ가 70 이하면 정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IQ 100 정도가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IQ가 100보다는 높아야겠죠.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려고 한다면
최소한 IQ가 11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하자면 IQ가 120 정도만 되면 박사 과정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IQ가 120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게 실제로는 아주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IQ 120이나 IQ 140이 똑같이 박사 과정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IQ 140은 사실 불필요한 잉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능력치를 게임처럼 조정할 수가 있다면 IQ를 많이 높이지 말고 다른 능력치를 올리는 게 실제 현실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스턴버그 교수는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그 지능을 실용적 지능이라고 설명한 거고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어떤 초등학생 어머니가 자기 아들 지능 검사를 했더니 영재 판정을 받았는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다고 했었죠. IQ 점수가 그렇게 높아도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분석적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강의에서 언급된 크리스 랭간이라는 천재가 아무리 높은 IQ 점수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분은 평생 동안 자신의 높은 그런 지적 능력을 활용 못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실용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실용적 지능이 대개 부모에 의해 길러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약간 힘이 빠지는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학습 능력이 있거든요.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학습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부모에게서 그런 실용적 지능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흙수저라고 한다 해도 실용적 기술을 후천적으로 배우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